자, 안녕하십니까. 꿀보는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죠. 4월 초파일 음력으로.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종교적인 뉘앙스를 풍길 필요는 없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생물은 친구가 아닌 게 없고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닌 게 없다. 뭐 그런 말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불자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사이비 불자입니다. 사이비 불자. 자, 오늘 이제 오늘 설명드릴 말씀은 그 댓글에 그 더불어농장님께서 그 분봉열 방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은 분봉열 방지 대상이죠. 대상통 이제 지금 현재 그 뭐 계절별로 이제 또 이렇게 그 분봉열 방지하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5월 18일인가요? 오늘이 5월 18일 현재 그 분봉열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어제 채미를 했습니다. 어제 그 연차를 내가지고 회사에 연차를 내갖고 채미를 했는데 올해 그 꿀 농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7.5에서 18 정도, 요 정도 이제 어떤 통은 17.5, 어떤 통은 18, 뭐 요 정도로 농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토종꿀이 16에서 17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17.5, 18 정도 나오면 굉장히 숙성이 잘 됐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17.5에서 18 정도 자연 숙성꿀이 나왔다는 것은 숙성이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취미 양봉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숙성꿀을 땁니다. 숙성꿀을 따는데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틀리겠지만, 아무튼 그 꿀을 잘 따야지, 꿀을 잘 따고 뭐 좋은 값을 받아야 되겠죠. 좋은 값을 받고 못 받고는 이제 개인 재량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일단 생산하는 사람은 최고의 품질을 생산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 값을 받든 못 받든 그것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일단 그 분봉열 예방에 대해서 이제 분봉열을 완전히 그 방지하는 방법은 분봉열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분봉열 방지도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분봉이 왜 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분봉이 어떤 조건 하에 왜 분봉이 날 수밖에 없는가, 요거를 알게 되면,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것이 다,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듯이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대처 방법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분봉열 방지 방법 또한 제 생각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도 나올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 해야 이제 처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봉이 나는 원리를 알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비중을 많이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해서 또 자, 이제 또 예를 들어야죠.
이게 이제 한 가정이에요. 가정. 이제 이 벌통이 한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이제 한 3명 정도 낳았어. 3명 정도 낳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아들 3명이야. 우리 좋게. 와, 기술 좋네. 이야, 어떻게 아들을 3명 낳아? 와, 진짜 대단하고만. 아무튼 뭐, 대단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아들을 3명 낳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장성을 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큰아들 결혼하고, 뭐 한 2년 있다가 또 작은아들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셋째 아들 결혼할 상태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아버지 자리가 좀 능력이 좀 있어요. 능력이 있고 좀 돈을 좀 벌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셋째 아들 부부, 이렇게 총 다 하면 8명이 되죠. 8명이 되면 북적북적 하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또 손자를 낳을 거 아닙니까? 손자 2명씩만 난다 그래도 벌써 16명이야. 그렇죠? 16명인가?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명은 아니겠구나. 14명이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 안에서 굉장히 북적북적 해갖고, 진짜 막 너무 불편해. 한마디로. 불편해. 그러니까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벌이 뭉치는 것도 이 통 안이 불편하니까 나오는 거라 그랬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열도. 아니 불편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좀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내 친구 중에서 이제 건설업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4층으로 올리겠다. 이 건물을 4층으로 올려가지고 맨 위에는 엄마 아빠가 살고 그 밑에는 이제 3층에는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분봉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비좁으니까, 불편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벌들을 불편치 않게 해줘야 되겠죠. 벌들의 심기를 잘 살펴줘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현재 내검을 합니다. 내검을 해가지고 도토리 집이 달려있다. 도토리 집 같은 게 달려있죠. 그러면 이제 그 분봉열 초기 증상이고, 제일 먼저는 숯벌집을 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도토리 집, 그 다음에 이제 뭐 왕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대만 계속 제거한다고 해서 안에 굉장히 꽉 차 있는데, 벌이 꽉 차 있는데 그 분봉열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니까. 어떻게든 옛날에는 왕대가 어느 정도 익을 때쯤 돼갖고 분봉이 나갔는데 요즘에는 희한한 통들이 있더라고요. 왕대를 달아놓고 왕대를 한 이틀 만에 달아버려요. 이틀 만에 달아버리고 알만 짝짝 찌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검을 한다 해도 분봉이 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 통 안 되시는 분들은 쉽게 내검을 하겠지만 많은 통을 뭐 한 40통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틀에 이렇게 내검하기가 솔직히 이런 날씨도 덥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분봉이 나는 원리를 아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채미를 해가지고 이제 안이 좀 얘네들이 거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통은 제가 보기에 분봉열은 나 있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분봉열은 나 있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고, 한번 뭐를 볼까요? 뭐 꿀이 아주 조금씩 자파꿀이 유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얘네를 먹을 식량은 되겠죠. 이쪽에도 뭐 아주 약간 정도 꿀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뭐 요 정도는 병립한 뒤로 벌이 별로 안 넘어와 있죠.
이제 분봉열이 날 정도면은 격리판 뒤로 뭐 그 떡을 져갖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있는데 요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소비장도 좀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이제 분봉열이 이제 예방을 하려면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얘네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벌이 꽉 찼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그 봉판 위주로 빼 올려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 빈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래도 벌이 꽉 찬다. 그러면은 또 한 층을 올려야 되겠죠.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 봉판으로 이제 교미장을 낸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벌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고 안에 이제 그 공간 확보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그 소비를 봉판 같은 걸 2층으로 빼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새로운 소비를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유밀기이기 때문에 꿀을 따는 계절이기 때문에 소초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꿀을 물어와가지고 그 꿀로 소초 집을 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꿀 따는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비를 넣어주는 게 좋죠. 소비를 넣어줘가지고 여왕벌이 계속 산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안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6장, 7장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이제 내검을 하셔가지고 안에 좀 산란이 좀 산란할 데가 별로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를 뭐 구해 오든가. 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상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열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봉열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장인데 이제 이렇게 깨어 나오고 봉판이 깨어 나오고 재산란이 들어갔습니다. 재산란이 들어갔고 뭐 왕대도 없죠. 이쪽에는 이제 깨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쪽에도 산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란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산란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좀 비좁은 듯한 느낌이 조금 든다 라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봉판이죠. 이쪽에도 봉판이고. 뭐 지금 그 봉판은 많이 있지만 분봉열 조짐은 아직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봉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7장이 들어있네요. 7장. 자, 뭐 지금 이제 그 봉판이 많이 있는데 굳이 뭐 제가 제 판단하에는 한 장 정도 이렇게 2층 소비랑 1층 소비랑 교환
한두 장 정도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것도 이런 때에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위에 거는 이제 다 공섭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꿀이 별로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봉판 정도를 2개 끌어올리고,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요 봉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열로부터 좀 어느 정도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분봉열은 안이 비좁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그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 아니면은 그 여왕벌이 산란할 데가 없을 때 뭐 그때 이렇게 그 분봉열이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봉판을 이렇게 빼 올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이렇게 공소비죠. 공소비 같은 경우를 이제 밑으로 넣어주고, 뭐 가운데다가 넣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이제 여왕벌이 알아서 이제 그 찾아서 넣으니까 이것도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100% 정도, 그 봉충판이 거의 100%입니다. 100%. 이제 각산란이라고 하죠.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제 저는 삼상을 올릴 마음이 없으니까 삼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교미상을 낼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 봉판 같은 거를, 깨어나오는 봉판 같은 거를 좀 약군, 좀 요거는 다른 세력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다가 지원을 해줘도 뭐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굳이 지금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꿔치기를.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하고 여기다가 또 산란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산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봉열은 지연이 될 수 있다. 지연이 될 수 있고, 이제 그 자파꿀이 이제 얘네들이 아카시아꿀, 자파꿀, 밤꿀 이렇게 3개 정도를 이제 그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벌이 좀 줄어요. 지금은 이제 벌이 이렇게 뭐 괜찮은 편이지만 그 자파꿀 끝나고 밤꿀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 역봉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벌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뭐 분봉열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알아서 사그러들겠죠. 벌쟁이는 뭐 항상 이렇게 한 마리의 벌이라도, 아무리 벌이 많다 하더라도 한 마리의 벌이라도 이제 죽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기 눈에 보이는 한, 뭐 보이지 않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봉충판이 2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요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분봉열이 좀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굳이 이제 그 내검을 한 달 동안 뭐 안 하고 싶다, 꿀 뜨는 내내 계속 내검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이제 아카시아 꿀이 유밀되기 전에, 이게 정리채밀 그 20일 전이죠. 정리채밀 20일 전에 그 요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왕이든 소비 한 장만 밑에다 넣고, 그 다음에 공소비 하나 넣고, 나머지 4-5장을 다 그 소초광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소초광을 넣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꿀이 6mm 되면서 집을 계속 져나가겠죠. 집을 계속 져나가면서 이제 거기다 산란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꿀을 다 따는 거죠. 근데 꿀 양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1층에다가 왕이 붙은 소비 한 장, 그 다음에 공소비 한 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초광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다 소초광을 넣어버리게 되면 그 분봉열이 좀 분봉열이 나는데 약간 좀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하겠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초를 다 지어야 되고, 거기다 또 산란할 때도 막 계속 왕은 산란을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매검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 대농가분들은 그 뭐 한 300통씩 뭐 400통씩 500통씩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이제 일주일 내검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또 내검해야 돼. 그러면 또 이제 일주일 다 내검을 했어. 그럼 또 일주일 돼. 그럼 또 내검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대농가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뭐 기껏해야 뭐 20-30통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가능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유랑 바꿔주는 방향이죠. 이제 안에 여왕벌이 산란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산란이 나간 것은 이제 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소비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분봉열 방지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려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 영상 켜놓고 한 5시간? 아니, 한 10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점만 뽑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충분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뭐 30분 정도 제가 일부러 맞추고 있는데, 그 30분 안에 이거를 분봉열에 대해서 다 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조상균 박사님이 오셔도 30분 안에 분봉열에 대해서 다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러면 못 합니다. 조상균 박사님이 오셔도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박 거달기 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 원인과 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벌을 한 15통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로, 누가, 이제 그분 아는 지인분이겠죠. 누가 꿀 따기 전에 여왕벌을 제거하게 되면 많은 꿀을 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왕벌을 다 제거했는데, 여왕벌이 지금 이제 뭐 왕대도 이제 여왕벌을 제거했으니까 왕대가 달리겠죠. 왕대가 달립니다. 왕대가 달리니까 왕대를 다 제거해줬대요. 다 제거해줬는데 지금은 아래층에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일 정도가 지났다 그래요.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20일 정도면은 일벌 산란이 이제 일벌 산란이 나가거나 아니면 일벌 산란이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벌 산란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일벌 산란이 나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꿀 따기는 다 틀렸죠. 어떻게 보면. 뭐 꿀 따기도 굉장히 좀 다 틀렸다기보다도 좀 힘들죠. 아래층 벌들을
한 10m 정도 봉장에서 한 10m나 20m 가갖고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다 털어버리고 소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딱 놔둬요. 그 원위치에. 그러면 이제 일벌 산란한 그 여왕벌들은 그냥 거기서 죽고 그 나머지 이제 날아다니는 벌들만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왕벌을 유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왕벌을 유입해가지고 그거 이제 꿀따기라는 꿀 딴다는 것은 좀 그 딸 수는 있겠지만 많은 양의 꿀을 따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누가 저렇게 하면 좋대더라, 그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른 영상도 이제 봐가면서 아 이렇게 그 봄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참고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분봉열 방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그 부지포 개포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는 벌이 있다면은 저는 기는 벌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있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기는 벌이 없죠.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는 벌이 아예 없습니다. 전. 기는 벌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기는 벌이 있거나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벌이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진드기를 잘못 잡은 겁니다. 잘못 잡은 거죠. 진드기를 잘못 잡으신 것이고, 제가 전에도 아니 어떻게 맞춰졌나? 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드기를 잡는 것이 양봉을 함에 있어서 절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드기 가시형의 뭐 질병, 뭐 토탈해 갖고 질병이죠. 질병을 잡는 게 양봉을 하는데 이제 절반이라고 봐도,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유 요즘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안 되고 아유 막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돈이 없고 하더라도 몸만 건강하면 어디 가도 굶어 죽진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꿀벌도 꿀벌만 건강하면, 꿀벌만 병에 걸리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 뭐하든 꿀벌 살리는 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이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꿀벌의 질병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질병만 잘 잡으면 벌은 지들이 알아서 다 커요. 뭐 좀 뭐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보호해주고 뭐 이게 아니라 질병만 없게 만들어주면, 벌들만 건강하면 어떻게 하든 벌들은 다 살아갑니다. 꿀은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물고 와요. 그냥 꿀 물고 오지 마 너네들. 꿀 물고 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래도 벌들이 알아서 다 물고 옵니다. 건강하니까. 벌들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질병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질병을 잘 잡으면 진드기, 뭐 대표적인 게 진드기 가시응해고, 그 다음에 뭐 노지마병, 부젖병, 뭐 기타 등등병, 이병 저병, 어제 그 아가씨가 따준 그 맥주병, 그죠? 아무튼 병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 그렇지만 아무튼 병에 대해서 꿀을 어떻게 많이 딸까, 분봉열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벌을 안 아프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제 전 영상에 보면 이제 꿀벌의 질병,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 양봉을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그 초보자분들, 이제 뭐 몇 통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병을 안 걸리게 할 수 있을까? 병.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할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요것만 그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 그 뭐 솔직한 얘기 일도 아니에요. 벌만 건강하면 그 다음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밥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아주 쉽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분봉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벌이 병에 안 걸려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고정혜님은 왜 댓글을 안 드냐고. 아니, 고정혜님만 안 달아, 댓글을. 고정혜님 이거 지금 영상 보고 있죠? 근데 왜 댓글을 안 다느냐고. 아무튼 댓글을 달으셔야지.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분봉열도 중요하고 꿀 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꿀벌의 질병이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